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3년도 경기 유아특수교사에 최종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합격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최종 점수는 이렇게 해서 합격하게 되었고요. 커트라인보다 조금 높은 점수라서 조금 커트라인보다 아주 조금 높은 점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초수가 아니고 재수생으로 붙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시는 건지 공부 방법이나 환경이 다 달라서 다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에 대해서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차에 대해서는 스터디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에서는 첫 번째, 초수에서는 1차에서는 커트라인보다 1점 정도 높은 점수였고, 2차에서는 이제 8점 정도 부족한 점수로 최타를 했고, 그럼 내가 재수로 넘어와서는 공부 방법을 어떻게 바꾸고 더 열심히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패키지 직강을 끊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브노트를 썼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기출을 10번 돌렸다는 건데요. 저 일단 패키지 직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수를 할 때는 인강으로 해서 인강을 계속 매일매일 강의를 듣고 그걸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직강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교수님과 함께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내용이 구조화가 잘 된다는 거였는데요. 인강으로 해도 물론 반복할 수 있지만 직강으로 하면 더 실제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방대한 내용이 구조화가 잘 잡히면서 기출 분석을 할 때도 실수하지 않고 풀이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좋았던 거는 질문이었는데 아무래도 강의를 들으러 학원으로 오면 앞에서 교수님이 바로 강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카페에다가도 질문을 드려도 너무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시지만 인강으로 듣고 카페에 질문하다 보면 가끔씩 질문을 까먹고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직강을 듣다 보면 교수님께도 여쭤볼 수 있고 그리고 강의실에도 다른 모르는 선생님들께도 여쭤보면 다 너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학원이 노량진이다 보니까 근처에 다른 학원도 많고 스터디 카페도 많아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좀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의지가 조금 부족한 선생님이라면 뭐 일주일에 2번이나 1번 정도 계속 학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재수를 하면서 서브노트를 했어요. 전 초수에는 사실 서브노트를 만들진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좀 실필기를 싫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공부는 좀 피하는데 이번에 재수를 하면서는 그냥 너무 싫어해도 참고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학 1개, 인류, 개론, 강론 합친 1개로 총 2권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계속 매일 들고 다니면서 짬짬이 읽고 전철 타면서도 짬짬이 읽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서브노트를 만드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서브노트에 모든 내용을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교재들이 있고 전공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본다고 생각하시고 서브노트에 그걸 내용을 다 담으시면 1년 안에 우리가 여러 번 회독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거는 시험장까지 이 내용을 완전 줄줄이 독파해서 가지고 가겠다 하는 내용만 서브노트에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적지 않으려고 노력하셔도 돼요. 어차피 서브노트는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처음에 적으실 때는 서브노트 공간을 넓게 활용하셔서 좀 빈틈을 많이 만드시고 그 뒤에 기출을 회독하고 계속 문제를 풀고 하면서 내용을 채워 넣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박을 버리셔도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기출 풀이 후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기출을 푼 뒤에 답안을 채점을 하면서 자신의 써본 노트랑 그리고 기출의 문장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부분이 다르고 이걸 외워야 하는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랑 관련해서는 기출 10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저는 이제 초수에는 기출을 한 3번 정도 회독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도 부족했고 그 모든 문장을 외우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때는 컷 점수보다 1점 높았고 그래서 최종에서 불합격을 해서 이번에는 목표 점수를 정했어요. 1차에서는 내가 80점 정도 받아야겠다. 2차에서는 90점 정도 받아야 합격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럼 1차에서 8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기출을 그럼 10번은 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단순 암기나 반복 암기가 좀 약한 편이라서 반복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영역별로 5번, 연도별로 5번을 총 돌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제 일정표인데, 이거는 특학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인류 개론, 이거는 인류 강론에 대한 일정표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5월 7일, 8일에는 경서행동 1회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회독을 했고, 여기 보면 10월 달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10월 달이 아니고 9월 달로 앞당겨서 시작을 했어요. 기출을 회독을 하다 보니까 회독 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9월 달부터 시작했고, 이 영역별과 연도별로 나눠서 5회씩 한 이유는 영역별로 5회독을 하면 유특, 초특, 중특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풀 수 있어서 좋았고, 연도별로 넘어오면 이제 후반에는 저희가 더 유특에 더 나오는 문제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유특의 흐름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며칠 동안 어떤 부분을 얼마나 풀지 일정표를 짰고 이걸 최대한 매일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출 10회독을 하고 나서 답안지를 채점할 때 서브노트에 내가 이거 서브노트에 있는 문장이지만 내가 외우지 못해서 틀렸던 답안이면 형광펜을 치면서 그걸 다시 외우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브노트를 봤을 때 형광펜을 많이 치면 더 짙어져 있으니까 더 짙은 부분만 모의고사장에서 계속 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누리과정이라든지 장특법이라든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초반부터 외우지는 않았어요. 초반에 외우면 전 뒤에 다 까먹어서, 그래서 한 9월, 10월 달부터 기출을 위주로 계속 문장을 외우는 연습을 했어요. 아무래도 통 암기는 조금 어려워서 기출 문장을 계속 외우고 이번에는 뭐 신체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의사소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기출 분석 이런 걸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재수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작년 제 시험지를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는 연습을 좀 했어요. 초수 선생님들이면 작년 문제는 풀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뽑으셔서 요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더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1차 공부를 했고요. 2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1차에서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2차 공부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우린 나중에 선생님이 될 거고 어쨌든 간 2차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우리 그럼 1차에서 붙으면 같이 스터디를 하자라는 선생님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과 같이 3명이서 스터디를 구성했고 스터디하는 공간은 3명이 다 사는 지역이 너무 달라서 그 가운데 있는 지역에서 아예 한 달 동안 사무실을 단기 임대를 해서 거기서 계속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스터디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한 명이 면접과 수업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 핸드폰으로 찍고 나머지는 피드백을 태도랑 내용 측면으로 나누어서 피드백을 제공을 했는데 심층 면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뭐 인사를 잘 했는지 서론과 결론이 빠지진 않았는지 뭐 시간이 15분 동안 얘기를 해야 하는데 13분이라서 나머지 2분을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든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점을 잘 파악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봐라 라고 했는데 뭐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서 잘 잡히지 않은 답변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경기의 시책이 반영되었는지 등으로 피드백을 제공했어요. 이번에 경기도의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정책이 조금 크게 변화가 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총 3명이서 면접이랑 피드백을 하는 데에는 2시간 정도 소요가 됐어요. 저희는 아예 3명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구상 시간을 가지고 순서대로 면접을 하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고 수업 실현이랑 수업 나눔은 함께 한 세트로 묶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인사를 잘 했는지, 시간 적절했는지, 수업 조건 채웠는지, 그거 외에서 경기에서 원하는 에듀테크 넣었는지, 인성교육, 환경교육 이런 거 넣었는지 체크를 했고 그 외에도 조건에 나와 있을 때도 있고 안 나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넣으면 좋은 것들 뭐 창의성, 안전, 놀이중심 교육과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후반부에는 다 넣어서 계속 피드백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나눔에서도 원래 자기의 틀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질문을 미리 만들어 놓고 답안을 골라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심층 면접이랑 똑같이 3명이서 실연이랑 나눔 피드백 다 하면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렇게 하루에 심층 면접이랑 수업 실현 한 세트씩 진행하고 좀 시간이 남거나 우리 오늘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날에는 면접이나 수업 중 한 가지를 더 골라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학원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개별 피드백으로 총 3번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 엄청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터디를 하는 거면 그 스터디 중에 합격생도 없고 뭐 2차 점수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감점되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좀 막막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학원 피드백을 듣다 보면 현직 교사분들도 계시고 이미 합격하신 분들이고 합격하신 또 분들이 저희랑 몇 년 차이가 안 나시는 분들이라 자료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스터디 방향을 잡는 데에도 엄청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던 점이 이것 또한 3가지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다양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3번 다 다른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아서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었어요. 뭐 이 선생님은 누리과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다른 선생님은 뭐 경기도는 이걸 중요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2번째는 실제 시험장 같은 분위기가 나서 좋았는데 저는 평소에 좀 떠는 게 겉으로 티가 잘 안 나는 사람이라서 스터디를 진행할 때에도 잘 안 떤다 이런 좀 피드백을 받았는데 막상 학원에 와서 이렇게 시험처럼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엄청 떨어서 원래 좀 없앴던 습관이었는데도 다시 튀어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좀 하고 나니까 오히려 시험장에 가서는 내가 떨면 이런 습관이 다시 나오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연습하는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직 교사분들의 피드백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시험장에 계시는 분들도 다 현직 교사분들이거나 기관장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학원에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과 비슷한 환경에 처하셨거나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도 있었고 그분들이 다 나중에 합격하면 현장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해주시면서 많이 마음을 북돋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책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스터디원 분들이랑 각자 갖고 있는 책이 달라서 다 그걸 공유하면서 같이 봤어요. 뭐 이번 주말에는 이 책을 보고 저번 주말에는 이 책을 보고 이런 식으로 책을 보고 피드백을 할 때 시책에 대해서 또 잠깐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저희 스터디원이 하필이면 또 대기실이 다 같은 대기실이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답변이 겹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서로 너는 이런 용어를 써라 나는 이런 용어를 쓰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시간도 좀 가졌어요. 그리고 특히 경기주요 계획 같은 문서에서 올해의 키워드 같은 걸 찾아서 그거에 대한 만능 답변 모번 답안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줄줄 외웠는데 이번에 시험에 그걸 만들어 놨던 그 문제가 나와서 답변을 제대로 잘 했던 그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2차 준비하실 때 경기 주요 계획이 1년마다 나오니까 보시고 키워드 찾으셔서 문제 만들어서 답변하는 연습도 하셨으면 좋겠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같은 경우에도 국투원이나 교육청에 올라오는 자료를 보라고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들어가서 찾아서 읽어보고 그렇게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말에 나왔고 시험도 1월 한 초중반 이래서 완전 독파하고 막 이럴 시간은 조금 부족했는데 그래도 좀 훑어보고 했고 지금까지 저희가 풀었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변형해보자라는 식으로도 많이 풀어서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도 저의 상황처럼 다시 시작했던 선생님들도 올해 마음을 굳게 먹고 올해는 될 거라고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스스로 공부하면서 많이 안 갉아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생님도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루에 공부량이나 시간 다 못 채우셔도 너무 죄책감 가지시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직강으로 패키지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쩔 때는 학원에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하루는 인강으로 돌리고 집에서 자고 이런 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매일매일 하면 물론 좋겠지만 못해도 합격하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024년도에 합격은 선생님들이 하실 거니까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